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습니다. 장타. 그럼 끝나는 거잖아 이거는. 왜 이래 내가? 큰일 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출연료 감사합니다. 3시간 해야 되는 코너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타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흥분했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네, 제가 보니까 보니까 나가기가 싫어요. 네. 그래요? 잠깐 그리고 이 세 분은 출마 계획 없죠 이번에? 네. 네, 없죠? 불출마 선언 지난번에 했잖아요. 구청장 불출마 선언만 했는데요. 네. 다음에 대선 출마. 한 번 더 해야 되나?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삼타짜가 출마하지 않는다는 건 이 타짜 요 멤버를 가지고 총선의 이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되게 안타까운 총선 게, 오면 올수록 좋아요 연이도 타짜는. 좀 전에 김상희 선배랑도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한 20년 전에 기자 생활하고 이렇게 옆에 보면서는 정치는 그래도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멀었구나 싶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는 정치를 하기에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고나 할까? 레벨이 점점 떨어져 가면 갈수록. 그렇죠. 제가 높아졌다기보다 정치의 그 수준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저런 사람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문자가 지금 난리네. 9669님, 홍정희님, 규용최님, 바나나님, 송혜진님, 믿고 보던 타짜님들 어서 오세요. 희망은 타짜한테 걸어요. 자, 주 5일 고된 아침 출근길을 목요일 타짜쇼만 기다립니다. 뭐 이런 여러저런 문자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9669님, 목요일은 여의도 타짜. 근데 제 남편이 눈치 줘요. 주라고 하세요 그냥. 9669님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어쩔 건데요 남편이 눈치 준다고. 같이 들으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9669님께 커피 쿠폰 2장을 드릴 테니까 남편을 포섭하시라고. 여의도 타짜. 커피로 입을 막는 건가요? 오늘은 저희가 치킨 세트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피로 9669님 2장 남편한테도 여의도 타짜를 들으시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건 뭐 거의 뭐 사실상 확정된 거죠? 지금 장타짜. 확정된 거로 봐야죠. 어제 국민의힘에서 윤재호 당대표 권한대행이 상임고문 원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 활용 점정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원로 회의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빨리 쓰자. 왜 아꼈다 뭐 할 거냐. 이런 식의 얘기가 주로 이뤘다. 그래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어쨌든 원로 회의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찬성 동의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명분 삼아서 절차가 뭐 남은 거지 그러면? 상임위원, 상임정국위원회? 그냥 지명하면 돼요. 그게 당대표 권한대행의 뭐 권한이에요. 그 상임정국위원회 거쳐야 된다던데? 그러니까 지명을 하면 그건 자동이니까. 자동이니까. 거기서 뒤집힐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윤재호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쯤에 다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빨라질 것 같네요. 주말에 지명하고 상임정국위원회 거쳐서 확정되고 이제 임명 뭐 이런 거구나. 그러면 한 27일, 28일 그 정도 그 이후 뭐 그때쯤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윤타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사를 강하게 돈 이후에 며칠간 공식 성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제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 어떻게 봤습니까? 처음에는 약간 뭐 본인의 의중을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잠깐 돌았었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 한다라는 전언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얼굴 나타낸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은 그런 정확한 워딩은 없지만 묻어나는 뉘앙스가 뭐 맡겨준다면 하겠다. 뭐 세게 하겠다. 그런 걸 이미 내비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처음에 사실 떨떠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맞고 왜 그때 연석회의에서 한 7대3 뭐 그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좀 떨떠름한 의견이 점점 수그러든 게 이런 거라고 봐요. 대안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안 되면 대신에 누구다라는 게 있으면은 또 반대 의견이 힘을 붓기도 하고 할 텐데 그 대안이 있느냐 부분에서 별로 대안이 없는데 한동훈이 맞득치 않은 사람들도 내놓을 대안이 이제 맞득치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선발 투수 조기에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에이스 카드 지금이라도 등판시켜야지. 그럼 누구 등판시켜야 돼? 뭐 이런 거구나. 저는 우리 윤 실장이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가뜩이나 답답한데 좀 더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대안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지. 대안은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고 사건 사고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한동훈 장관이 언제부터 대안이었어요. 예? 우리에게 노무현이 언제부터 노무현이었고. 예? 문제 약간 거창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있냐는 말은 대부분 언제 쓰냐면 주류가 비주류를 누를 때 쓰는 말이에요. 대안부재론이라는 대안부재론이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대안이 없어서 그런가? 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모험이면 다른 사람 뭐 데려다가도 얼마든지 이 정도의 모험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데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이러면서 가잖아요.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있지. 그 얘기는 주류가 친윤이 또는 뭐 대통령실이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조기에 등판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일부러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용산에서 내리꽂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대안론이라는 거 제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성공한 비대위가 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비대위, 그 다음에 저 문재인 대통령 때 김종인 비대위 정도잖아요. 그럼 그때 어땠냐? 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용인하고 차별화를 먼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데리고 그렇죠. 오고 그러니까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 있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뭐 제가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애매한 사람 하면은 오히려 말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나마 한동훈을 해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동훈이 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그런 식의 계산이 말하자면 친윤이 아닌 의원들도 뭐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기대? 근데 이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겠나라고 하지만 그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라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는 핑계고 자기 합리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자기 합리화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은 왜 안 돼요? 같이 인수위도 했고 뭐 했고 다 한데 그동안 신뢰 안 쌓고 뭐 했어요 도대체? 네? 알겠습니다. 자 장타짜 취재 좀 했죠. 네. 자 그러면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의 급부상한 거의 낙점된 사실상 결정된 이 배경에 뭐가 있어요?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중앙일보도 당의 핵심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용산에 다녀오고 나서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아 그 기사 저도 봤다. 한동훈 장관으로 바뀌었다.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핵심 관계자 성은 뭡니까? 영어로 하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철규 썰이죠? 네, 인재영입위원장은 그 전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 인터뷰에 임명환 위원장을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라고 익명으로 인터뷰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한동훈 장관으로 턴한 것을 보면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윤재옥 당대표 권한 대행도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간 거죠.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판단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긴 근데 그럼 만약 그렇다고 하면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배경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보다 더 당을 강력하게 장악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되게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과연 수도권 민심을 받을 수 있을까?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이 가능할까? 잠시 후 해보죠. 지지층 결집은 가능하겠지만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감싸 안을 수 있을까?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은 뒤의 문제고 일단은 당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되겠다. 뭐를 통해서? 비대위원장 통해서 공관위원장 임명하고 결국에는 공천권을 보다 더 한치 틈도 보이지 않게 장악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윤따자로 어떻게 봅니까 이거? 뭐 지금 장악이 덜 돼서 문제인가. 늘 저는 이제 한치 틈도 보이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한치 틈은요 공천하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장악이 덜 돼서 문제인가? 장악이 김기현 대표 때는 뭐 장악이 안 돼서 문제인가? 네. 그건 좀 뭐 대통령이 그런 생각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라면은 뭐 텄다, 고나만하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란 이런 실체가 있다면은 바닥도 있고 옆면도 있고 위도 있는데 어떤 걸 부각시킬 거냐라는 건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요즘 신문 보면은 좋은 말 맞는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고 제가 여기서 좀 당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해봤자 입만 아플 수 있겠지만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김기현 대표도 뭐 그런 식으로 내려갔잖아요. 만약에 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형성돼 있으면 용산에서도 그걸 이제 억지로 누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고 무리수를 던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눈치 보면서 이쪽으로 섰다가 이게 아닌가벼 하고 이제 이쪽으로 섰다가 뭐 김기현 찍혔다가 하니까 이게 용산이 크게 장악하고 말고도 아니고 톡 내 생각은 약간 이런 거 같은 데만 던져줘도 우르르 몰리는 거잖아요. 물 누르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이 당의 답답한 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기현 당 대표가 이렇게 쫓겨나듯이 당 대표직에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몇 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현역 의원들 그리고 좀 챙겨야 될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용산 낙하산 없어. 경선이야 경선. 경선하면 너희들 이길 수 있어. 영남권 의원들에게 영남 의원들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용산이 노했다, 경로했다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채 틈도 보이지 않게 당을 장악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왜 한동훈 카드를 왜 지금 쓰겠냐고. 이순신 강감찬 얘기도 나오지만 자칫 잘못하면 원균 신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한 실패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보수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년 총선 국민의힘이 어렵다, 힘들다 이러한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투입을 해가지고 상황을 극적 반전을 시킬 수 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타짜 얘기는 에이스 카드를 예를 들면 선발 투수 무너진 거 맞는데 특급 마무리 에이스 카드를 8회 조기 등판도 아니고 왜 3회에 내보내냐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안 쓰면 아예 그냥 무너져 버려서 나중에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수차가 선거가 총선만 있는 게 아닌데 그 말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그 말도 맞는데 그럼 아예 그냥 판이 망가져 버리면 나중에 뭐 쓰고 말고도 없어요. 대선도 있는데. 보수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지금 뭐예요? 지금 당이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용산이 문제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일성이 뭐예요? 보수우파 언론에서 지금 3주 동안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내년 총선 그리고 보수우파 망가질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일성은 김건희 여사 보호라고 저는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요? 왜냐면은 법 앞에는 예외 없다며. 아니 특검은 악법이고 그다음에 그 몰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뭐 디올백 받은 거는 그러면은 몰카 맞잖아. 맞는데 그 어쨌든 그것을 받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몰카 범죄다라고 규정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난 보호하겠어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를 좀 화두들을 던졌으니까 하나씩 해보죠. 김타짜 무슨 줄 아시죠? 배경이 뭐냐? 제 생각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봐요. 검사로서 쭉 살아왔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쭉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검사들만이 이심전심으로 움직여줄 것이다. 이 생각을 저는 못 버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저는 배경이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선택이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 게 저도 그 좀 아는 데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뭐 우리 장 소장님도 아는 데인데 해왔는데 대부분 중도나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쪽에서 이 인선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윤석열 시즌 2다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잘 안 보여. 그 뒤에 윤석열이 훨씬 크게 백드롭으로 서 있어가지고 한동훈이 잘 안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혁신을 해도 비효율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너무 저게 영남 중진들을 내보낸다고
그게 대통령 뜻이야? 그럼 그게 뭐가 혁신이야? 오히려 약자인데 영남 중진들이 약자가 돼버리는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혁신을 해도 2배 내지 제곱으로 하지 않으면 혁신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결국 이거네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통 그러는데 이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된다는 건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동훈 뭐 비대위가 들어서면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명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 장관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는 거는 잘 되는 길 안 되는 그렇죠. 게 지금 이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OX의 길에서 그 선택이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지. 근데 한동훈에게 놓여 있는 거는 이제 그거다. 저희 셋이 의견이 약간씩 다르지만 크게 봐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뭘로 가야 잘 되는지는 다 나와 있죠. 의견이 다 비슷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신문에 좋은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김상희 선배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프레임이 잘 걸리면은 어떤 행동을 해도 이쁘게 보이고 잘못 걸리면 어떤 행동을 해도 이건 뭐 시킨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 김상희라는 사람이 한동훈이 영입했어. 예컨대 가정적으로. 그러면은 와 바깥쪽에 있는 사람 중도 진보에 있는 사람 영입해가지고 정말 잘한 거다라고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데 프레임이 잘못 걸리면은 저거 용사에서 다 짜준 거래. 이미 김상희 작업해가지고 내려준 거래.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럼 관건이 이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검찰공화국, 뭐 윤석열 아바타, 뭐 요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한 장관이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용산과 대통령실에게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정 관계를 수직이나 수평으로 가져가느냐. 요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왜냐하면 한 장관은 말은 그렇게 했지. 나는 누구에게 맹종하는 사람 아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OX의 길이고 아까 제가 뭐 신문에 좋은 말 많이 나오던데 오늘 동아일보에 이제 김순덕 칼럼 보니까 이제 전두환 노태우 프레임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장영자 사태가 터졌을 때 노태우 체육부 장관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읍소를 했다. 문화체육부 장관. 각하에 그때는 그냥 체육부 장관이에요. 친인척과 여기를 후퇴시키고 이제 장영자는 구속시켜야 된다. 야, 당연히 거의 영린을 건드린 얘기인데 80년대 근데 초반에. 이제 결국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6.29 이건 뭐 전두환 연출설도 있지만은 이거 바로 받지 말고 나를 이렇게 좀 화를 내는 척을 하고 나는 강하게 거기 설득하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우리가 소시지 만들면은 뒤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그 어떻게 봅니까? 이 대통령과의 관계. 야당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뭐 검찰 때부터 부한데 어떻게 직원하겠어 요 얘기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한 장관의 캐릭터상 그날도 얘기했지만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할 말 하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히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많은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것은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몰카 공작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떠한 백을 받는 거는 옳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막 질문을 정치부 기자들이 하니까 뭐 이준석 뭐 아니면 민주당에서 뭐 그런 질문 하라고 그랬죠 막 하면서 그때 막 기자분들이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 출근할 때는 처음으로 아마 도어스태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제는 별로 안 했죠. 그냥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되게 황당해하더라고요. 등장부터 기자들하고 조금 좀 갈등 관계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에요. 저는 뭐 제가 기자 출신이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건 뭐 아니 기자한테 너는 왜 그런 말을 물어? 금방 뭐 그때 제가 죄송했습니다 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고 결국은 아까 말씀한 앞에 두 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슬슬 그런 군부를 떼는 건 같아요. 저도 이제 누가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수용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수용 안 하려면 최소한의 뭐는 해야지 이게 뭐 매주 얘기하는 뭐 부분이 핑계라도 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를 조금씩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 가지고 뭐 대안론 그 대안론이 그대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슬슬 이렇게
내놔 보는 거죠. 무조건 절대로 안 되고 아무 문제 없다 해서 뭐 대신에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시작은 된 것 같아요. 추정하건대 거부할 때는 거부하더라도 특검을 그다음에 대안론, 그다음에 뭐 제2부속실 설치, 뭐 특별감찰 이런 문제는 뭐 나올 그런 거다. 것들을 이렇게 좀 뭐 해서 네. 여론을 보고 네. 이게 되느냐 아니면 뭐 더 세게 가야 되느냐라는 게 시작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희숙 전 의원은 아름다운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했어요. 그거 아름다운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정리해 보면 네. 장타짜하고 김타짜는 어렵다, 윤타짜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 모르겠다지. 모르겠다요? 근데 그걸 해야지 성과가 된다. 있다. 그거는 뭐 다 공동된 거고. 네. 제가 어렵다고 보는 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거예요. 제 뭐 박영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시절 그때 돌아가 보면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계파가 일단 없다. 나를 확고하게 지켜줄. 그리고 나를 확고하게 지킬 지지 세력이 확실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똑같다고 봐요 저는. 가가지고서 지금은 대통령과 같은 색깔이니까 다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지만 당내의 의원들 중에서 차별화를 했을 때 대통령 쪽에 쓸지 내 쪽에 쓸지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 쪽에 쓰는 순간 그거를 어떻게 막아낼지를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직 당을 임기는 운영을 안 3년이나 해봤기 남았다 뭐 때문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층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지율이 한동훈 장관이 높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기 때문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건지 진짜 한동훈만의 고유의 지지층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없지. 아니 근데 그리고 그게 확인이 돼야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왜라고 생각해요? 확고한 지지 지역 그렇지. 기반. 지역 기반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차별화하려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지지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 올게요. 청취자분이 질문 주셨어요. 김상길 평론가님, 김타짜님, 네. 아까 한동훈 장관 관련 설문조사 말씀하셨는데 어디예요? 수치 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예, 주변에 이제 설문을 해봤다라는 건데 뭐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주변 이게 뭐 지인들에게 물어봤다 이 얘기구나. 그게 뭐 이제 뭐 공식적인 기관에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 결과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총선이 다가오면 이게 맞아요. 저 숫자에 사람들이 민감해가지고 아유 방송하는 사람들이 꽤 힘들어요. 그냥 여론조사 나오면 다 해야 돼 조사 교육부터. 그러니까 한동훈도 살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국민의힘도 살으려면 뭐 대통령도 살고. 네,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하듯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식, 당무에 개입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천천히라도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제 한동훈, 윤석열 이 두 분의 관계에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쪽 분들도 계시죠. 아직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장밋빛 기대감을 갖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앞으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예전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관계만 갖고는 정치권에서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본인의 독창적인 뭐라고 말해야 되지? 독자 영역을 독자 영역 구축을 해야 된다.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옛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 네. 자기 임기 중에 아들 구속됐어요. 옛날이니까 이게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검찰 전화해가지고 구속시키라. 네.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임기 중에 아들 구속됐어요. 네. 홍삼 트리오.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임기 중에 형이 구속됐어요. 네. 그럼 이제 참 그 고통받고 지지율도 낮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그래도 아들 형 구속되는구나. 그리고 실리적으로 볼 때 그때 구속되는 게 나을 거냐 다음 때 나을 거냐.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도 있고 뭐 답답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는데 노건평 씨, 노 대통령 시절 말 되게 많았던 인물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게 피해 나가더니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되게 비극적인 그리고 노건평 씨도 예. 결국은 사법 처리가 됐어요. 저는 윤 대통령도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다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긴데 이거. 근데 예. 제가 한동훈 장관 김건희 여사 자꾸 언급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 걱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 2월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권오준 회장이 이제 유죄를 받았는데요. 그때 판사의 판결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이 나오고요. 김건희 여사 계좌 중에 3개의 계좌가 48번의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판결문에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떠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기소도 진행되지 않았고요. 뭐 불송치, 무혐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질 않아요. 그냥 뭉개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을 통해서 이 사안을 좀 밝혀보자라는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어느 정도 독자 영역 구축하겠다. 이렇다면 본인이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 있을 때 발의를 해서 자, 이 사건 검찰에서 한번 제대로 수사해봐라. 털고 가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보고하고 옹호하는데 그 직을 걸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미래는 봐야 아는 건데 제가 이야기한 건 계속 그거예요. 그러면 뻔히 죽는 길이고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이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게 한동훈이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가 되냐? 안 될 거라고 봐요. 그 김기현이 버틴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봤듯이 그거는 뭐 그 사람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럴 거라고 하시니까 그건 뭐 보면 아는 건데 저는 그건 해도 안 된다. 문자짜리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심의 흐름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뭐 이런 그거를 약간 물꼬를 살짝 뚝을 둬가지고 살짝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뭐 기술이 좋고 민심이 잘 보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댐 쌓아가지고 물 막고 그런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맞는 얘기지만 그 사이에 디테일도 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 그것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지기 한참 무너질 때가 한참 남았는데 하면은 에너지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빠져 죽을 수가 있고 그게 무너질 때쯤 해가지고서 하면은 오히려 그게 절묘한 타이밍이 돼서 둘 다를 다 지켜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뭐 보는 사람은 물꼬를 조금 트고 이럴 수는 그렇죠. 있지만은 뭐 처음부터 내가 뭐 김건희 지키러 왔습니다. 특검 절대 안 되면 그거는 그냥 1월 초에 좌초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런 진조가 보이잖아요. 지금. 그건 한번 보죠. 그거는 이제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타자는 첫 발언을 봤을 때 이거는 잘 그 김건희 여사 문제 잘 처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요거고 윤타자는 그게 아니다. 뭔가 하나씩 빌드업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장제원, 김기현 그분들에 대해서도 뭐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세게 버티면 버틸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말씀. 자, 짧게 나도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거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후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근데 저렇게 후진 사람들한테 관료는 사실은 을이잖아요. 국회 가면은. 을이 시원하게 대응을 잘해주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우리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걸 저도 좀 굉장히 유심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거의 정치인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 정치인으로 변모하면은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여요. 그거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자, 하나 더 마지막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마지막 주제. 이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 수도권에서 먹힐 거냐 요 얘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지가 겹쳐서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 요거고 아니다. 가능하다라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보수의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젊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확장이 가능하다. 뭐 요 얘기인 것 같아. 약태요. 자, 세 타짜의 생각 어떨까요? 그 앞에 이야기는 다 연동되는 거죠. 그걸 하면 이것도 되는 거고 그걸 못하면 뭐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뭐 해도 되지가 않는 거고. 근데 현재까지의 객관화된 데이터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게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고. 여론조사 수치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세한 사항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에서 그 상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거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여권의 킵신 관계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되면 지도부의 70년대생 이후 젊은 인사들을 대거 배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세대 교체를 해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586이 좀 주류니까 거기에 각을 대비되는 모습을 효과를 연출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게 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효율성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종의 젊은 보수론. 네. 네. 근데 그거를 정당이 자체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엄청 박수 쳐주죠. 근데 이게 또 뒤에 용산에 힘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효율성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김상희를 영입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 되느냐. 그리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왜 저러지 싶은 게 왜 그걸 이 사람이 말해? 아, 그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기 우리들이 다 짜고 있으니까 한동훈 오면 이렇게 밥상 차려줄 거야라는 게 들리지 않아요? 예, 그렇구나. 제가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 12월 8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한국갤럽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를 하고요. 1,000명 대상으로 했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차라리 그냥 다 하세요 그냥. 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한동훈 장관을 선호해라고 하는 분들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나타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네, 자, 3타자 앞으로 저 총선 전까지 네.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지 말던지. 아니 근데 이거 다 할 얘기했잖아요. 거면 장타자 쪽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야 돼. 네. 어중간하게 얘기하면 밖에서 고생합니다 우리 네. 지금.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네, 장타자. 잘해주기 바랍니다. 예. 김기현 대표 나옵니까? 울산에? 아 그러니까 나온대요. 되게 지금 그 의지가 강해요. 근데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긴 한데 공천을 줄까? 안 줄 것 같아요. 안 주겠다는 의지가 또 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당 대표까지 중간에 이제 그만둔 분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상징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아니 김기현 대표도 출마하는데 왜 우리한테 왜 희생을 강요하세요? 예. 이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본인은 지금 SNS상에서 사퇴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사라져버렸잖아요. 예. 지역구에서 계속 여러분들 만나시면서 저 내년에도 출마합니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예.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네. 아까 제가 이제 물을 뭐 댐 싸서 막을 수는 없지만은 물고라든지 물길을 좀 보고 살살 갈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자기가 버틸려고 한 건 댐을 실패한 거고 사퇴하는 날 그 과정을 보면은 물길하고 이런 것도 너무 못 봐가지고 사퇴하는 것도 조금 약간 모양 좋게 나갈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뭐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 행보가 이준석 미팅이고 그게 그래서 저는 나가는 모습 조금 잘했으면은 그래도 출마는 시켜주자라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네요. 근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용산의 뜻이 확고하면은 그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피부로 다 체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사실상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 아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정 안 되면은 무소속으로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자기도 뭐 계속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물러날 때를 보면은 아 그래도 이 사람 물길을 아는 사람이다. 물러나는 딱 그 날을 보면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저 헌정사상 처음 벌어지는 일이 우리 내년 총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겼던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예. 총선에서는 둘 다 그 국민의힘을 나와서 네. 무소속이나 아니면 다른 신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원내대표. 야.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여기 이미 있다. 대선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왔었는데 누구죠? 뭐 홍준표 시장. 예. 대선 뭐 직전 대선 후보도 아니 무소속으로 근데 나왔었는데 당대표 원내대표 아니 그런 그러니까 적은 내 말은 없잖아. 그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김기현 원내대표 측은 정말 무소속 출마도 불사한다? 불사. 아니 왜냐면은 처음에 우리 알려줬던 거는 용산과 윤핵관들은 김기현 대표에게 요구한 거는 뭐예요? 예. 그냥 당대표직은 유지하고 그냥 지역구 불출마 선언해. 네. 그랬는데 그래 그 보여요, 반대를 네.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윤핵관들과 김기현 당대표는 맞서 싸우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죠. 전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무소속 나갔을 때 조용히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억울합니다. 그 억울합니다로 할 때는 저는 당선도 잠담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러면 윤타짜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한다 그러면 지금 영남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 딱 보면 판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와서 어쨌든 중가리를 하겠구나. 그러면 다 무소속 그거는 저는 막 되게 있다? 연동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국민힘에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이 앞단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여사건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오히려 그거를 싹 일거에 뭐 이 기득권 세력들을 정면으로 근데 앞에 걸 안 해놓고는 뒤에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앞에 거 안 해놓으면 저거는 무조건 용산에 한 명을 맞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결국은 여기는 지키고 우리는 배로 왔구나. 그 부정적인 예언을 실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승전 다 여사 처음부터 음모론을 제가 제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게 한동훈 카드가 정계 개편 카드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단을 하면 뒷단은 그러니까 차별을 확실하게 하면 이건 정계 개편 카드가 아닌 게 되는 거지만 용산 뜻에 따라서 뭐 중진을 뭐 칼로 쳐내고 뭐 하고 해가지고 대통령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다. 그럼 이건 완전한 정계 개편 카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되게 능력이 많지만은 처음에 이제 검사의 옷을 벗고 법조인의 옷을 벗고 정치인의 옷을 갈아입는데 상당히 처음부터 처리해야 될 난제들이 난이도가 너무나 높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공천 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잘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치력을 발휘한다라는 차원을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칙. 그러니까 OX에서 그 길을 들어가면은 그 다음은 되게 쉬워진다.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도 정치력이지. 근데 그거는 약간 저는 정치력이라기보다 자기 이제 결단. 그게 정치력이잖아. 내가 민심을 따를까 아니면은 그건 다른 얘기인 것 같아. 약간 다른 거죠. 정무적인 판단도 정치력이지. 장타짜가 말하는 정치력은 공천 이제 날리고 그럴 때 날아가는 사람들을 그래도 포용하고 뭐 여기 있는데 누구 꺾고 뭐 이런 건데 그 앞단 그 그건 뒷단이고 앞단을 해결을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력은 소재고 지금 결단은 주제인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걸 판단하는 것도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력이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건 뭐 정무적일 거도 저는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니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 그러니까 지금 윤타짱 그런 얘기인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하고 국민의힘 총선 잘 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답은 나와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고. 얘기해서 제 한 말이 그거예요. 제가 한 말이 그건 무슨 정치력까지도 아니라는 거지. 정치를 갖고 그걸 판단을 해야지. 아닌가? 아니 결단은 답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대통령과 관계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문제라는 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지금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자 다시 한동훈 장관 얘기로 왔습니다. 제가 보다 다음 주 타짜 때면 거의 뭐 지명이 공식 뭐 취임할 금방이기 때문에 또 아니 저는 아직 비대위원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여의도 타짜에서 왜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성대묘사 많이 연습했네. 누구도 어제 성대모사 하다가 저기 큰일 났는데. 비슷한데? 죄송합니다. 많이 늘었는데? 네. 자 주제를 진짜 바꿀게요. 아핑님께서 세 타짜님 서로 다른 논편 스타일이 조화가 되어서 여의도 타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항상 건승하세요. 서로 다른 논평 스타일이 좋아. 말이 좋아지.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힘들어요 진짜? 격려 문자가 방송 끝나면 격려 문자가 옵니다. 힘들겠다. 테디 힘들었지 이렇게.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가 식사를 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좋은 말을 비명계 의원들이 많이 하던 얘기,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대화를 해라. 연동형 비례제 유지해라.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받을 거로 보세요? 아니 저는 그 김부겸 전 총리가 너무 자꾸 점잖은 스타일로 가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김부겸이 문제야?
답변도 점잖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충분히 새겨 듣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그래서 답은 이거였어요. 작은 결국- 차이 너무 큰 길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추상적인 얘기로 가면 선문답식으로 가면 김부겸 총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활용되고 이용되고 끝나는 거예요. 김부겸 전 총리한테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만남은 그냥 활용되는 장이 될 뿐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왔다. 이 얘기구나. 근데 이게 선거법에 대한 답은 곧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한 뒤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에요. 2월 민주당은? 2월까지. 이재명 대표는. 근데 정말요? 그거는 저는 그거 하면은 나는 막 욕해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연동형 비례, 준연동형 비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되게 많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걸 유지한 게 맞냐 싶은데 근데 뭐 저하고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선거법을 근데 2월 달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 자체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제도는 빨리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럼 이재명 대표 쪽에서 진짜 그런 생각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지지 끌고 가야지. 근데 폭탄은 점점 커진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어제 그 김부겸 총리와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 만나면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별 그냥 하나만한 얘기. 의미 하나마나한 이야기인 거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게 만났다까지는 되겠지만은 김부겸이 요구도 요구지만은 나는 이런 생각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잖아요. 요 부분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낙연이 말한 거하고 김부겸이 말한 게 내용적으로는 틀리지가 않아. 그게 확인된 거고 그럼 민주당은 이 부분도 있지만은 뭐 오늘 우리 원고 보면 뭐 송영기를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제 공천에 사람이 너무 숫자가 많은 거 항상 이게 그 얘기 이제 많이 뭐 했어.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봐요. 얼마 전에 벌써 저 김타짜 그 얘기 네. 나왔잖아요. 뭐 비명계 쪽에서 공천 학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눈에 좀 안 보이는 데서 좀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지었고 그다음에 검증을 총괄하는 검증위원장 지었고 그다음에 당직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뭐 홍보위원장 뭐 지었고 뭐 이런 데서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도 사실은 아주 이게 뭐 명쾌한 이런 이유도 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천이라는 게 뭐 1차, 2차, 그냥 경선, 뭐 전략 공천 이렇게 보통 그때 불거지는데 여기는 지금 예선의 예선인 적격 부적격에서부터 피가 터지고 있는 거고 또 방금 말씀하신 비명계도 그런 프레임이 있는데 정의찬, 이경 이런 사람들 그 정치인의 급을 나누는 건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제 당직의 지위로 보면 그렇게 높은 분들은 아닌데 신문에 이제 옆에 한 줄 날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상징성이 되게 강한 친명이니까 이 사람들도 칼을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지금 뭐. 근데 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였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